항공권 유효기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을 녹화하다가 노트북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중간에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멈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멈춰서 항공권의 유효기간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국제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적용 운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정상 운임의 경우에는 첫 구간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른데, 첫 구간은 항공권 발행일로부터 1년, 나머지 구간은 첫 구간 사용일로부터 1년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항공권 발행을 11월 30날 하고 출발을 12월 1일 날 한다라고 했을 때 12월 1일 날 출발하게 되면 나머지 돌아오는 항공권은 그 다음해 12월 1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어서 1월 5일 날 출발하게 됐다. 그럼 돌아오는 건 그 다음 2021년이 아니라 2022년 1월 5일까지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아예 출발을 못하고 아직 출발할 날짜가 미정이다. 근데 이 항공권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땐 발권일이 11월 30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항공권은 2021년 11월 30날까지 첫 구간, 출발하는 구간의 항공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항공권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22년 11월 30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텍스 같은 거는 공항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만 지불하시면 항공권은 탑승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되고, 우리가 지난 학기에 항공운임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거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정상운임, 특별운임, 할인운임. 정상운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운임이고 변경의 제약 조건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항공운임은 좀 비싸겠죠. 특별운임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기간에 제약이 있고 보통 15일, 한 달, 2달짜리도 있고요. 석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체류 기간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의 제약 조건이 많은 대신 운임을 조금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항공권을 특별운임의 항공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할인항공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인항공권, 저가항공권이라고 생각하지만 항공운임에서의 할인운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나 학생이라든지 또 어린아이도 인펀트, 차일드 구분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선장이라든지 승무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선원이라든지 학생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정상가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운임을 할인운임이라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 계산 방법 한번 볼게요. 이거는 15일의 유효기간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5월 10일에다가 15일을 더하시면 됩니다. 5월 10날에다가 15일을 더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5월 25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월의 유효기간의 운임이라고 했을 때는 2월 10날 출발이다 라고 하면 달만 추가로 3개월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10날까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2월달은 28일까지 있고 3월달은 31일, 4월달은 30일까지 있죠. 이렇게 달마다 날수가 다르다고 해서 그 날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는 그대로고 개월수만 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일의 경우는 그냥 동일하게 말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월 28일이나 29일 날 출발을 한다. 근데 3개월짜리다. 그렇다고 해서 5월 28일이나 29일까지가 유효기간이 아니라 5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5월 31일부터 한 달짜리 유효기간이다. 그러면은 6월 30날까지밖에 없는데 하루를 더해서 7월 1일이 아니라 6월 30날까지 유효기간이 적용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유효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연도만 바뀌면 됩니다. 2019년 2월 10날 출발해서 1년의 유효기간이다라고 하면 2020년 2월 10일까지가 유효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유효기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ITR을 한번 보겠습니다. ITR이라고 하는 거는 그 Itinerary and Receipt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Itinerary가 뭐죠? 여정, Receipt은 영수증. 그래서 여정과 항공권의 영수증? 뭐 이렇게 뭐 굳이 직역을 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정 발급 확인서 또는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 리시트이 영수증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확인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권의 세부 내역과 법적 고지문을 안내하는 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권 후 고객에게 전달하여 상대국 입국 시 차질이 없도록 하며 승객은 여행 기간 내내 소지하여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ITR의 규정이에요. 사실은 아까 앞에서 이티켓이라고 하는 게 승객의 모든 여행 정보가 이용하는 항공사 그 서버에 저장이 돼서 원하는 그러니까 예약 코드만으로도 그 원하는 여행 정보를 불러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항공권 이티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행 정보들을 확인하기가 에러가 생겨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TR을 모든 승객에게 전달하고 승객들은 이 ITR을 여행 내내 소지해야 된다라는 걸 고지 받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ITR을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공권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메일이 항공권 예약할 때 이메일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이메일로 이런 이제 예약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항공사에서 발행되는 티켓도 마찬가지고 여행사에서 발행되는 티켓도 모두 다 이렇게 ITR이 승객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각각의 여행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승객 성명 해갖고서는 돼 있고 여기 보시면 홍길동이 되어 있죠. 예. 여기 KE7142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 마일리지 카드 번호예요. 예, 마일리지 카드 번호고 그 다음에 예약 번호는 부킹 레퍼런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 있지만 사실 뭐 예약 번호라는 뜻이죠. 그래서 3710-1747. 우리가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번호의 그 표기 방법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하나는 여기 있네요. 이게 양키 882 그다음에 파파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로 섞인 거 하나 또는 이렇게 숫자로 된 8자리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권 번호는 이 180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항공 코드 번호죠. 예, 대한항공 KE가 아야타에 등록된 숫자로 된 등록번호는 180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대한항공 티켓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항공권의 일렬 번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폐에도 일렬 번호가 있잖아요. 항공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가 증권, 가치가 있는 증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일렬 번호, 확인할 수 있는 일렬 번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보통은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용하는 항공사가 표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약 번호가 있고 운영하는 항공사가 어느 항공사인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한항공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도시가 서울인데 서울 중에서도
인천공항을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출발 날짜는 2016년 7월 26일이고 출발 시간이 8시 10분이다. 이 8시 10분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 출발 시간이에요. 그렇죠? 도착은 이제 청도에 도착이고 같은 날 8시 4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시 40분은 어디 시간이겠어요? 청도 시간이겠죠. 청도하고 서울하고 시차가 있는 거죠. 예상 비행 시간이 1시간 30분. 그 다음에 그 마일리지가 입력되는 게 363마일 입력되네요. 그 다음에 좌석은 일반석이고, 이 클래스가 아까 뭐였죠? 클래스가 U 클래스네요. 예, 예약할 때 사용되는 클래스죠. 예약할 때 사용되는 클래스가 U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좌석은 완전히 OK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HA 숫자 5 CP 이거는 그 페어베이스라고 해서 운임의 종류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최소 not valid before는 최소 체류 기간. 최소 체류 기간은 아무 표시도 없으니까 없는 거고 not valid after는 최대 체류 기간이죠. 그래서 2016년 10월 26일까지 있는 거니까 7월 달에서 10월 달이면 8, 9, 10, 3개월짜리 티켓이네요. 그 다음에 그 배기지 같은 경우에는 가방 하나. 그 다음에 씬 넘버는 30C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TR을 보고 이 정보들을 읽을 수 있으셔야지 돼요. 예, 이 정보들을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뭐 다 알파벳하고 숫자로 써 있는데 각각이 의미하는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좀 골치 아프죠. 예, 그럼 문맹이나고 똑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티켓 발행한 날짜가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 밑에 써 있어. 돌아오는 거 청도에서 7월 27일 날 출발해서 서울날 그 같은 날 도착하게 돼 있는 거죠. 이 다시 50분이라고 하는 거는 청도 시간이고, 그렇죠? 17시 20분은 어디 시간이에요? 네, 서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갈 때는 보잉 737-900 시리즈 비행기를 타는데 돌아올 때는 에어버스를 타고 오네요. A330-300 시리즈를 타고 오네요. 갈 때랑 올 때 비행기 기종이 다르네요. 예. 그 다음에 항공 운임을 한번 볼까요? fare calcu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항공 운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적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서울에서 청도까지 NUC가 103.46. 그 다음에 다시 청도에서 대한항공 타고 서울까지 오는데 103.46. NUC 토탈은 206.92고요. 이게 몇 년도였죠? 16년이었던 것 같은데 2016년도 ROE가 1159.796000.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투어 코드라고 하는 건 이 운임에 대한 운임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KRW에서 얼마가 나왔죠? 24만 원이 나온 거예요. 네, 항공운임이 24만 원이고 텍스가 여기에 보시면 43,400원 텍스가 붙네요. 그러면 283,400원이 토탈 금액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루 만에 청도 갔다 온 사람 굉장히 많고요. 그 뭐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청도는 저는 못 가봤는데 다녀온 사람들 말에 의하면 여기가 산업도시여갖고 굉장히 많은 공장과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즈니스 출장 이런 것들로 이곳에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ITR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죠. ITR이라고 하는 거는 여정 발급 확인서,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라고도 한다. 이 표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예. 근데 ITR도 뭐의 약자인지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권 내부 세부 내역과 법적 고지문 등을 안내하는 징표이다. 그 다음에 발권을 고객에게 전달하여 상대국 입국 시 차질이 없도록 하며 승객은 여행 기간 내내 소지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앞에 부분부터 잠깐 정리하고 요 내용은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항공권의 이티켓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항공권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권에 대한 세부 내용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항공사의 서버에 데이터로서 저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 승객에 필요한 내용들을 예약 코드, 어드레스로 확인할 수 있게끔 사용되는 티켓이 이티켓이다. 그래서 요즘은 일반적으로 이티켓을 대부분 사용한다. 그러나 이티켓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티켓이 사용 불가한 항공사와 지역들이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선 항공권 유효기간은 적용 운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사실은 운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효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구간의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나머지 구간은 첫 구간 사용일로부터 1년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자신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정리된 내용으로 꼭 이해하고 계셔야지 돼요. 아마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운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규정에 따라 다르고 최대 체류 기간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 체류 기간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의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날짜 같은 경우에는 날짜에다가 유효기간의 날짜만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10날 출발해서 유효기간이 15일이다. 그럼 5월 25일까지가 유효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의 유효기간이다. 그러면 월에다만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2월 10날 출발한다. 그러면 5월 10날까지다. 그 다음에 말일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말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1년 유효기간인 경우에는 연수에만 유효기간을 더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TR 했죠? 네, ITR 같은 경우에는 Itinerary and Receipts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여정 발급 확인서 또는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항공권의 세부 내역과 법적 구지문 등을 안내하는 진표이다. 발권 후 고객에게 전달하여 상대국 입국 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승객은 여행 기간 내내 소지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항공권의 ITR에 표기된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되는데 승객 성명, 한길동으로 돼 있고 부킹 레퍼런스라고 하는 건 예약 번호를 뜻하는 거죠. 3710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건 여기 Y882PK 요거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공권 1열 번호다. 항공권은 유가증권,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열 번호 있고요. 180은 앞에 대한항공이에요. 2가 여기 몇 개가 있는 거죠? 하여튼간 8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픽스된 번호고요. 이 앞에 번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뭐 1번, 2222, 1234 이렇게 쭉 이렇게 1번 번호가 있죠. 그거는 픽스된 번호로 인쇄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아시아나를 하면 988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하면 00122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용하는 구간과 시간이 나와 있다. 여기 시간은 로컬 타임은 출발하는 도시의 현지 시간이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킹, 예약 등급, 예약한 클래스를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이 사람은 U 클래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U 클래스의 좌석이 있을 때 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좌석이 확약이죠? 네. 확약이라고 하는 거는 좌석 OK를 받은 거고 여기도 OK네요. 웨이팅인 경우에는 U 클래스의 좌석이 생길 때 예약하고 탑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체류 기간이 2016년 10월 26일, 그러니까 3개월짜리 티켓이고 배기지는 가방 1개. 그 다음에 씬 넘버는 30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